작은 회사는 분기 실적을 한 2번, 3번 확인합니다. 바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게 보이잖아요.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제가 이제 전자공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딱 이거예요. 왜? 이게 왜 이렇게 변했지? 궁금증에서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전자공시를 공부해야 돼? 어렵죠. 힘들죠. 피곤하죠. 그런데 그 호기심에서 출발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범송공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범송공자님이 최근에 이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전자공시를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책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보니까 원래 이제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맞아요. 이게 사경인 회계사님이 쓰신 네. 책이고, 그 책이 패러디인가요, 제목이? 패러디라기보다는 시즌 2. 아, 그치, 그치. 네. 재무제표 모르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자공시 모르면,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 이제 전자공시로 더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반대로 이야기. 넓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넓어진 거죠. 네, 이거 전자공시 확 안에 재무제표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전자공시 중에서 재무제표가 일부니까. 네. 한번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뭐 교과서잖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돼서는 이 책 이상으로 더 자세하게 나온 책이 나오기가 앞으로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땅 따먹기라고 하면 여기서 땅을 다 차지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저희 채널에서 개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짜 주식경제 선생님 범성공자 장쌤입니다. 지금 네이버 블로그 전자공시생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 전자공시생 튜브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제, 주식과 관련된 지식들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컨셉이 이분이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분이 이미 땅 따먹기를 다 하셔가지고 네, 제 땅이 별로 없긴 한데 네, 조금이라도 넓혀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하. 네. 네, 표현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네네. 블로그를 왜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그 범송이라는 게, 이게 발음도 어려운데 이게 범송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네, 발음이 참 어렵죠. 저도 이제 얘기하면서 많이 네. 헷갈리기도 한데 네. 범송이 네. 백범 선생님 혹시 아시죠? 백범 김구 네. 선생님. 어릴 때 그냥 백범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음. 사실은 이게 하얀 호랑이인 줄 알았어요. 음. 굉장히 뭐 크고 강인한 이미지로 생각했는데 이분의 그 평전을 읽다 보니까 백정의 백자와 평범한 사람을 뜻하는 범자더라고요. 이 낮은 위치에서 낮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정치를 펴겠다라는 그 뜻이 담겨있는 호예요. 그래서 이분의 뜻을 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상에 백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범자 하나를 담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평전을 본 게. 근데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강화도에 있었거든요. 네. 강화도에 보면은 해송들이 이렇게 곧게 막 솟아난 것들 있잖아요. 엄청 높게. 소나무. 네, 소나무들이.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네, 휘지 네. 않고 이렇게 곧게 자란 게. 그래서 네. 군대 있을 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그렇죠. 네. 널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나무에 제 의기를 한번 담아보자라고 해서 범송이라고 호를 지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호를 많이 짓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좀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약간 또라이 같은 끼가 네,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책을 내신 거 아니겠어요? 네네. 사실 보면은 전자 공시만 가지고 이렇게 책을 쓸 정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와, 공시와 관련돼서는 정말 이것만 봐도 된다,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하고 범성공장님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까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전자공시 얘기하면 누가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재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좀 이야기하면서 보면서 그렇죠. 좀 얘기하면 이제 네. 사람들 배우는 재미가 있고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 보고서를 읽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저도 이제 컨셉이 너무 좋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제 책을 기반으로 인터뷰를 하시는데 사실 저 이거를 강의를 기획했었어요. 이런 것들 설명하는 것들을. 네. 근데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서 이게 좋은데. 이렇게 봐야 이게 사실은
진짜 아는 사람인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옆에서 그냥 보면서 저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공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이 다트 사이트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일단은- 들어가야 돼요? 다트라고 치면 네, 들어가나요? 다트라고 치거나 네이버에서 전자공시라고 치면 아하. 그 위에 뜹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왜 봐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그쵸. 드려야 되거든요. 왜 봐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 여러분이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네. 결혼을 하고 싶어요. 결혼을? 그래서 결혼 상대방을 찾고 싶습니다. 음. 그런데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야, 이 상대방 너무 좋아. 진짜 대박이야. 이 사람 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예쁘고 뭐 다 가졌어. 결혼해. 결혼하실 건가요? 안 하죠. 안 그렇죠. 하죠.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 아, 좋아 보여. 그런데 일단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만나봐서 내가 직접 이 사람이 말하는 걸 평가해보고 이 사람의 평가 비교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지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투자할 때 어떻게 하세요? 누가 좋다고 그래요? 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소중한 돈인데 결혼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그 사람 직접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업을 직접 만나는 과정. 이게 전자공시 속에 있어요. 전자공시는 기업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는 기업들의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아니면 이 공시 속에도 확인이 되는지 아니면 이 공시에서 말하는 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더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는지 이것들을 시작하는 건 결국 전자공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려워요. 전자공시 일단 사이트 이렇게 보시면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네이버나 이런 것처럼 뭐 뭘 봐야 될지 이런 거 나와 있지도 않고 일단은 친절하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면 가장 먼저 볼 거는 이제 오늘의 공시죠. 네, 오늘의 공시에서 재밌는 공시들이 뭐가 뜨는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7월 중순 말이 돼가잖아요. 25일이네요. 네. 그럼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 가장 주목할 건 실적 발표다. 아하, 그렇죠. 그래서 실적 발표들이 잘 나는 것들이 있는지 일단 봐야 될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유가증권이 있고 코스닥이 있고 코넥스가 있는데 네. 여러분이 주목할 건 이제 유가증권과 코스닥 쪽을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JB금융주주가 있다 그러면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이거는 오늘 실시간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25일 실시간. 잠정 공시가 발표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매출액이 3천억대가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47억, 8억 나왔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실적이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좋긴 한데 이게 네.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를 미리 봐야 됩니다. 공시를 보시면서 공시는 안 되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시그널로 생각한다는 거죠. 전자공시는 시그널이 절대 아닙니다. 전자공시는 매수 매도에 시그널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뭐 선을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난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결혼해 주세요.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판단의 기준을 만드는 과정을 이 책에서도 설명을 쭉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시장의 컨센서스는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실적 컨센서스도 있지만 시장에서 합의하고 있는 주가라고 하는 컨센서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일단 봐야 되는 거죠. 만약 이 발표 중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일단은 의심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정말 이거를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한번 보고 살펴본 다음에 판단을 해보시라라는 거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실적 공시이기 때문에 실적 공시를 컨센서스와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가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전자공시는 시그널이 아니다.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우리 텔레그램 채널이랑 이런 데 보면은 뭔가 바로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되는. 네. 우리 PD님한테도 이제 뭐 얘기하면 지금 사야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실적이 나왔어. 그럼 지금 사야 돼? 이런 거. 물론 이제 어제 얼마 전에 있었던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 그런 정도의 실적이 나오면 사야겠죠. 이게 그렇죠.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실적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속에서다. 그렇죠.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는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좀 이거 좀 어렵게 생각하고 애널리스트들이 그럼 컨센서스가 얼마고 지금 여의도에서 말하는 컨센서스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사실은 주가도 컨센서스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사이트랑 일단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실적만 보고는 안 되고 제가 보는 거는 스냅샷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퍼니 가이드라고 FN 가이드에서 기업의 요약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네이버 증권보다 이게 조금 더 잘 돼 있나요?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볼 때는 네이버 금융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보기도 편하고 실적 얘기 전에 제가 네. 왜 좋아하냐면 저는 그 장내 매수 공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장내 매수. 네. 근데 장내 매수 공시를 시계열로 파악하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내부자 거래인가 보네요. 네, 이게 언제 어디서 사줬는지를 보여줘요. 그렇구나. 네, 시계열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좋다. 근데 저는 이제 공시를 볼 때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CT를 찍어야 됩니다. 단면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거를 종합해서 입체로 만들잖아요. 그 과정을 계속 거쳐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단면을 보지만 결국은 이걸 이어서 우리가 이게 진짜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좋은 건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들은 결국 시계열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요. 근데 단면을 보면 사실 재미가 없죠. 그 단면에서 재미없어서 공시를 놓치는데 시계열 분석할 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 시계열을 봤을 때 밑에 보면 이제 실적이 나와요. 여기 실적, 이 실적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2라고 적힌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종목입니다. 보면 2분기 실적이 이제 6월 컨센서스잖아요. 네. 매출액이 9,228억 원에 영업이익이 2,303억 원. 방금 전에 제가 보니까 HD 현대중공업 네. 요즘에 좀 조선주 관심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네. 방금 실적 나왔으니까 실적 한번 보시죠.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7%가 증가한 게 보이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185.5%가 증가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실적이 증가했으면 이제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실적이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진짜로 좋았냐 평가를 해보려면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네. 컨센서스를 한번 찾아보죠. HD 현대중공업. 네. 그러면 일단 주가는 단기에 올랐어요. 많이 그러면 이게 올랐네요. 실적에 대한 반영은 어느 정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그러네요. 전제해 놓고 보고, 그다음에 실적을 보면 이제 3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1,100억 정도잖아요. 1,100억? 네, 1,100억. 근데 아까 다시 보시면 1,900억. 거의 뭐 한 80% 정도가 더 잘 나온 거죠. 1,100억을 예상했는데 1,900억.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거는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반영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제가 오늘 봤는데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더라고요. 네네. 순간적으로 이거 딱 나오자마자 주가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보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실적만 보고 판단하면 어려운 게 뭐냐면 네. 또 다른 게 판단할 게 있어요. 일단은 컨센서스의 상단을 좀 보셔야 돼요. 가장 최근에 컨센서스가 높아졌다 그러면 사실 이 컨센서스가 정말 시장이 생각하는, 이미 생각했던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상단이 어떤 거였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네. 이 실적에서 일회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또 발라서 봐야 되고, 기업이 직접 얘기하는 걸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 실적을 가지고 너무 급하게 덤비지 마시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인가요?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주변에 이거 너무 급하게 따라 붙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서 제가 좀 우려가 됐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수주가 감소했습니다. 신규 수주가 감소했어요. 근데 수주 잔고는 올라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번 분기에 매출액보다 수주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 수주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건 결국은 언젠가는 이 수주보다 매출액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격적으로 붙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주가가 뭐 20% 올라섰기 때문에. 20% 오른 상태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물론 네. 더 좋아지고 실제 수주가 더 붙는다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더 갈 겁니다. 근데 네.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수주가 꺾이는, 그러니까 이번 분기만 꺾인 게 아니고 신규 수주가 계속 꺾였어요. 분기별로.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우려하면서 보시라라는 거였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공시를 볼 때는 단면을 보지 말고. 그렇죠. 공시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고 흐름 자체를 같이 보시라라는 게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요.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이 판단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들은 이 실적 자체를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좀 재밌게도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책에도 나와 있긴 한데 실리콘2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실리콘2가 또 이제 올해의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의 네. 주식이죠. 아까는 이제 오늘의 공시를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업을 조사해서 그렇죠. 기업을 보기 위해서 기업을 치는데 그럼 기업에서 뭘 봐야 될까? 일단은 최근에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대충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탑업인 주식을 뭔가 인수하려고 하네. 근데 뭘 인수하려고 할까? 250억을 들여서 미국에 있는 유통회사를 하나 인수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미국 사업을 뭔가 확대하려고 하나 보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자회사네. 자회사 쪽에 뭐 또 사업을 좀 더 확장하나 보다. 뭐 사업은 좀 더 확장되나 보네. 뭐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실리콘2라는 기업을 안다는 가정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처음 발굴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제가 처음에 이걸 발굴한 시점이 있었어요. 아마 2023년 1분기 정도 될 겁니다. 네.
1분기에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온다 그러면 2023년 1분기 네, 작년이죠. 1분기. 그렇죠. 작년 1분기. 그러니까 매 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 실적들을 다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실적을 한번 보는 거죠. 보면 2023년 1분기에 연결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봤을 때 일단 손익계산서의 변동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성장하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냐 이게 첫 번째지만 일단은 저는 확인한 것 자체가 실적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얼마나 좋으냐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분기에 매출액이 580억 원에 영업이익이 74억 원에 찍혔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작년 1분기랑 비교했을 때 그 전년도 1분기. 네, 전년도 1분기, 22년 1분기죠. 매출액이 353억 원에 영업이익이 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제가 이제 전자공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왜? 이거예요. 아, 왜? 네. 딱 이거예요. 왜? 이게 왜 이렇게 변했지?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전자공시를 공부해야 돼? 어렵죠. 힘들죠. 피곤하죠. 그런데 이 숫자가 바뀌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 호기심에서 출발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바뀌었는지. 소개팅에 나가서도 여성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대. 왜 그런 성격을 갖게 됐어요? 라는 질문 하나 가지고도 정말 많은 걸 알아낼 수 그렇죠. 있어요. 아, 그러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지? 그럼 옛날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잘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왜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회사를 보는 것도 똑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선을 보러 갔는데 아무리 예쁘고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딱 들면 그 다음부터는 알고 싶어지거든요. 맞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걸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한다. 그럼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러면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여기서 관심을 딱 갖게 되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작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작은 회사는 분기 실적을 한 2번, 3번 확인합니다. 바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주가에. 네, 주가에.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네. 일단은 반영, 이렇게 일회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회사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투자할 때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네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길거리에 가다가 뭐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네.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도 다이아몬드 아니겠지 설마 그러면서 안 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워가지고 이거 보니까 다이아몬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공시에는 기회가 있다. 충분하게. 보고서에는 기회가 없어요. 네, 남들이 아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공시에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되지? 그러면 사업의 내용을 보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사업의 내용. 내가 뭐 하는 회사예요? 다 알려주잖아요. 보시면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의 역직구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다양한 K 브랜드 제품을 직접 소싱해서 고객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회사냐면 K-뷰티 제품을 글로벌리 소개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K-팝, K-문화가 전파가 되면서 우리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상품이 이제 판매되기 시작한 그런 국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에는 분명히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대기업의 브랜드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후라든가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제품들이 판매가 됐죠. 근데 네. 지금은 국면이 달랐던 거예요. 맞아요. 보시면 K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K 뷰티 자체가 좋아지니까 K 뷰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 실적이 좋아졌고 그럼 실리콘2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글로벌리 어떻게 됐길래 궁금했을까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이 포인트를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야, K뷰티가 진짜 좋네. K뷰티가 뭔가 변하고 있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회사가 진짜 좋은가를 더 공부해 볼 수 있는 힌트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공시는 아까 시그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힌트예요, 힌트. 여러분한테 힌트를 주고 내가 이 힌트를 가지고 궁금하니까 더 찾아보고 이게 진짜 투자 기회가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막 1분기 실적 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올해가 아니고 작년 겁니다. 작년 거. 네, 작년 거. 네. 작년에도 이미 이런 힌트가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가는 상당히 늦게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2분기 실적이 아마 나오고 나서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왔을 텐데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까 매출액이 580억 정도였거든요. 네. 기억하시죠? 영업이익은 74억이었습니다. 근데 2분기에 782억에 영업이익 103억을 기록해요. 2022년을 보면 370억에 영업이익이 225억 정도입니다. 22년 1분기와 2분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2023년에 들어와서 1분기에도 뛰었고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또 뛰었어요. 보이잖아요. 이때 발견해서 만약에 투자했다 그러면 올해 1분기, 24년 1분기는 더 뛰었거든요. 보실까요? 지금 이제 780억에 103억을 기록해주세요. 104억. 올해 1분기에 얼마만큼 변했냐? 1499억, 1500억. 네.
지금 3분기 만에 매출액이 2배 됐어요. 어허. 영업이익이 294억, 아까 100억이었잖아요. 3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3배가 배가 됐어요. 됐네요. 그럼 이 트렌드를 볼 수가 있었냐? 네. 공시를 통해서 힌트를 보고 여러분이 조금만 찾아봤다 그러면 이런 가능성을 보고 조금 더 갖고 갈 만했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사업 보고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종목 발굴의 그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게 참 자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주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분기에 최소한 한 3-4개는 나와요. 그렇지. 그렇죠. 그럼 종목이 몇 천 개인데. 네.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눈에 띄는 애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 실적 나오는 건 좀 늦잖아. 나중에 뭐 확인하는 거, 이거 어떻게 확인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공시들을 확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실적을 만드는 게 뭘까를 또 고민해 보면 돼요. 실적을 만든다는 건 결국은 내 사업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비즈니스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가장 먼저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인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크게 2가지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제조업이라 그러면 시설 투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면 이 시설 투자를 하느냐, 만약에 이게 플랫폼 같은 회사다라고 한다 그러면 M&A 같은 것들을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 미래 실적을 내다볼 수 있는 공시가 되겠죠. 수주 산업 있잖아요. 수주 산업은 미리 수주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또 점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대기업들은 수주 산업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미리 수주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고 우리가 뭐 가이던스까지 다 제시하고 그러니까 수주가 그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근데 진짜 재밌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는 이 케이스가 너무 인상 깊어서 뭐 계속 얘기 드리는데 재룡전기요. 네, 재룡전기.